영국의 체스터 백작 산부인과 병원. 2015년부터 이곳 신생아실에서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아기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들이 있는 병동에서 불과 1년 만에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아 병동은 원래 사망하는 아기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무려 7명의 아이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016년 7월) 체스터 백작 산부인과 병원의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신생아 사망률 증가에 더 이상 아기들을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병원에 있던 32주 이하의 아기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원인 없이 미숙아 사망률이 증가하는 데에 따른 병원 경영진과 의료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의과대학에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의뢰를 했고, 이 대학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했으나 딱히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재단은 체스터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약 1년 넘게 이루어진 경찰 수사 결과 사망하는 아기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루시 랩비가 아이들을 케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그녀는 7명의 신생아 살해, 10명의 신생아 살인 미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90년 루시는 영국의 해리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간호사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2011년 루시는 영국 체스터 대학교 아동간호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녀는 리버풀 여성병원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항상 성실하고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마음씨를 가진 완벽한 간호사라고 칭찬했습니다. 2015년, 당시 28살의 루시는 체스터 여성병원 신생아 인큐베이터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매우 마음씨 좋기로 유명했고, 이 병원에 다녀갔던 산모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그녀를 다시 찾는 산모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간호사, 조산사 협회에 등록된 의료진으로 매우 깨끗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협회를 위한 350만 달러의 모금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천사 같은 간호사로 평판이 나 있었죠. 그 누구도 그녀가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국 산부인과의 신생아 인큐베이터실은 평범한 의료진은 접근할 수 없고 실력과 자질을 인정받은 숙련된 의료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2015년 6월, 체스터 백작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남매 A와 B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조산으로 인큐베이터실에 들어가게 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진료 기록에 의하면 쌍둥이 아이들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8일 저녁, 쌍둥이 남매의 오빠 아기 A의 건강이 악화되는 신호가 발생했고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탯줄 카테터를 통한 공기 과다 주입. 당시 간호사 루시가 인큐베이터실을 다녀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다음날 쌍둥이 남매의 여동생인 B의 산소가 급격히 내려갔고 이 아이도 결국 사망을 합니다. 그 쌍둥이 남매는 루시의 담당 신생아도 아니었지만 웬일인지 그녀가 이 남매가 있는 인큐베이터실을 방문했고 이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쌍둥이가 사망한 지 6일이 지난 2015년 6월 14일 1kg도 안 되는 미숙아 C가 인큐베이터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신생아 역시 루시의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가 루시에게 이 미숙아는 당신의 담당이 아니니 접근조차 하지 마세요 라는 노골적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기에게 접근해 코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과다한 공기를 주입하였고
결국 아기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쌍둥이 아기 E와 F, 이 아기들 역시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 엄마는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기 F를 태연히 안고 있는 루시를 발견하였습니다. 산모는 너무나 놀랐고 걱정스러워 루시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산모에게 코 속에 있는 튜브가 코에 걸려서 피가 나는 흔한 현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산모의 증언에 의하면 저는 경험이 있는 간호사예요. 저를 믿으세요. 아이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5시간 뒤 아기는 몸의 혈액의 30%가량을 잃고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아기 F의 사망 24시간 후 루시는 그 쌍둥이 형제인 아기 E에게 다가가 다량의 인슐린을 주입해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응급 신호를 본 의사가 가까스로 아기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아기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아기가 먹는 우유에 치사량의 공기를 주입하고 약물을 이용하는 등 미숙아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 아기를 살인에 실패했을 때 2번째, 3번째로 지속해서 살해를 시도하였습니다. 영국의 범죄 전문가들은 그녀를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해한 아기들 중에는 쌍둥이 6명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일부러 골라서 살해했는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이 병원에는 미숙아 병동임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들이 많지 않았고 루시가 한 쌍둥이 아기를 먼저 살해한 뒤 24시간 뒤에 같은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점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쌍둥이를 타겟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밝혀졌는데 살해한 아기들 산모의 SNS를 병적으로 염탐했습니다. 특히 살해 직후 신생아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아기를 면회할 것을 권했고 그녀는 부모와 함께 죽은 아기를 보면서 울면서 망연자실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통상 유아살인의 경우 갓난아기가 살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범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유아살인과는 조금 다르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사건 대다수가 출산 후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를 겪은 산모에 의해 발생합니다. 아무리 악마 같은 사이코패스 살인마들도 범행의 동기가 있고 더구나 신생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연쇄살인범들은 첫 살인 후 다음 살인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2번째 살인부터 점점 빠른 주기로 살해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루시의 경우는 다른 살인마들보다 그 주기가 매우 빨랐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들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잡히지 않기 위한 치밀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첫 살해 이후 살인에 점점 심취되고 중독되어 빠른 속도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수사의 두려움보다 아이들을 살해하는 쾌감에 더욱 사로잡히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체포한 뒤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루시의 핸드폰에서는 살해한 아기의 이름표와 진료 기록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은 살해 후 본인만의 전리품을 보관하는데 루시의 사진들은 이 특성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그녀의 집에서 나는 끔찍한 악마이다. 내가 아이들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을 텐데 내가 숨어 다닐 필요가 있나? 라고 적힌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그녀의 사건은 체스터 크라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루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엄연히 연쇄살인범이며 특히 여성 살인자에게서 발견하기 힘든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